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네. 최상병 수직 과정을 수사한 이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한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이첩이 됐어요. 그러자 이후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VIP 구명로비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종호 씨 그 카톡 내용이 불거지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영장 발부를 공수처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반려가 됐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시간을 좀 특정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VIP의 구명 로비에 대한 어떤 이종호 씨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혜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에 대해서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통화 내역을 통화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최초의 어떤 사안이 된 것인데 예. 저는 이 공수처가 확보한 대통령 통신 기록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를 한 시점부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많은 사안들이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은 모르지만 그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용산에서 있었는지가 특정지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름대로 파생이 되면 통신 자료 확보만 하더라도요. 저는 충분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중심에 있었고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아주 좀 근접된 증거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로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보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지금 확보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정도 하면은 이 특검법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검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또 하나는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건 경북경찰청이었고 그리고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였는데 공수처를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예. 외압 의혹을 민주당이 고발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번에 관련자들 다 소환을 하고 그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까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예. 딱 그 시점에 3개월 7월 그리고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를 해가지고 그 7, 8, 9, 3개월 걸 지금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또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한 사건을 이렇게 잘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수사가 저는 너무 과잉 아닌가도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현직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수행 중인데 전직 대통령 같으면 또 몰라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때 특검에서 한번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 안 되고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3개월 치를 가지고 확보를 했다. 물론 그 법원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초기 단계니까는 웬만하면 그 영장을 내줍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거를 확보를 해서 이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서가 잡힐 것인가? 이거 발신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예. 발신 전화번호만 있고 내용도 없어요. 다시 수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직권 남용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또 법리 해석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을 하려면은 그때 박종훈 단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안에서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조사만 해서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수사권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훼손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권 남용죄로 기소를 하기도 좀 불투명한 사안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
이것은 좀 과한 수사가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것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해온 의혹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면서 이번에 이 세 번째로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최상병 특검법의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는 이 구명로비 의혹 제보와 관련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과 제보자 간 통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제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슈화에 앞장섰던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심조심히 접근하세요.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고 김규현 변호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자, 그런데 김 변호사와 같이 이슈화에 앞장섰던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A씨를 만나서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한테 가면 나머지 곁가지들은 다 관심이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라고 말해서 김 여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서영주 네. 부대변인. 자, A 씨는 원래 이 장 의원 쪽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라는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당시 장 의원 측과 나눈 대화까지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나선 그럼 뭐 걸까요?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뭐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그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성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과 녹취들. 그거는 뭐 이거는 신뢰를 떠나서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에 대해서 무슨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제보자 A씨와 김규현 변호사 간에 무슨 내부적 갈등이, 개인적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추측컨대. 그다음에 그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얘기했던 뭐 핵심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다. 라는 부분도 그 보좌관이 그냥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문제, 이 대화 내용은 이 최병 특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로 근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고 대통령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실, 최근에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영현 경호처장이 02800-7070 경호처의 사실의 장이었던 거. 그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나 김영현 경호처장도 당시에 11번을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 말하자면 이 서류가 이첩되고 보류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이제 누구죠? 임성근 일사단에 빠지는 이 전체 일정 속에서 다 관여하거든요.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의원 측과 뭐 제보자 간의 뭐 어떤 사적인 판단들 저는 좀 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송국권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제보자가 처음에 이렇게 장경태 의원 보좌관과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김규현 변호사의 정체를 몰랐을 때예요. 김규현 변호사가 뭐 이종호 씨와 통화를 해서 이종호 씨 좀 유도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종호 씨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뭐 허위로 이야기했다. 내 가시욕 차원에서 뭐 VIP 이야기하고 한 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 공익 제보자로 행세를 했어요. 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었죠. 그런데 결국은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민주당 총선의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심지어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민주당 이용 보좌관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장경태 의원 보좌관에게 믿으면 안 된다. 좀 믿을 수가 없다. 다른 팩터들도 확인을 했겠죠. 예. 팩터를 확인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그건 상관없다. 진실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은 상관없고 한 사람의 영웅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영웅 누구 만들겠다는 거죠? 김규현 변호사를 영웅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도 뭐든 상관없으니까 타격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 이야기를 한 건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어떤 도덕성이나 정치적 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끝까지 막 올라가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제 구명 로비 의혹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VIP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윗선 개입 의혹을 좀 야당이 좀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좀 뭔가 좀 짜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종호 씨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할 때 김기현 변호사가 계속 유도 질문을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좀 가장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VIP 이야기를 하는데 VIP를 뭐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 경로실과 또 뭐 연결을 막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그 정황이 이 김기현 변호사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비판 논평을 바로 냈는데요. 예,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보좌관이 허위로 만든 진실은 민주당이 살릴 매직, 마술이 아니라 트릭, 속임수였다 비판하면서 특검과 탄핵에 목맨 민주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지금 뭐 특검법도 이제 다시 발의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참 뭐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장경태 보좌관의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주도했습니까? 단순히 이만한 어떤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거라서 참 뭐 안쓰럽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최병 특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공채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민심에 올라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분께서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의 이런 아주 작은 의미 없는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다. 팩트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자면은 왜곡시키고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 외압 부분들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를 다 빼더라도 수사 외압, 그다음에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금융 로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책임자에서 빠진 것들, 이 현실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하루빨리 밝히는 것들이 그게 더 분명한 어떤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제 한동훈표,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 또 이제 논의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하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 관련해서 이게 좀 사실 좀 작은 의미 없는 것인데 좀 여당이 좀 확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좀 지적하셨는데 아니 딱 그 녹취록만 딱 가지고 보면은 일개 보좌관이 한 말을 이렇게 부풀리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딱 녹취록만 보면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거는 그 보좌관 혼자 생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개되어 온 것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김기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좀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그 가장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보좌관의 말에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그림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동훈 특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그 제3자 특검을 이야기했을 때는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예요. 21대 국회 마지막 발의하고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3자 특검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노가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폐기가 됐죠. 재투표까지 해서 폐기가 됐는데 세 번째 또 발의를 했어요. 오히려 더 두 번째도 첫 번째보다 독소 조항이 더 많았다. 그때 뭐 민변 추천이었는데 민변 추천도 빼버렸잖아요. 독소 조항이 더 많았다 했는데 세 번째 한 거는 독소 조항에 또 넣었어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 가지고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처음에 발의됐을 때 제안을 했던 제3자 특검 이것은 지금은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면은 그 발의를 하고 표결을 안 했어야죠. 표결을 안 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거 했으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세 번째 다시 발의를 해서 그럼 한동훈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상황 변화와는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발언이 또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재명 파리, 이른바 명파리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뭐 저도 예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봉주 후보가 뭐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업을 쌓던 분이라서 본인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명파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정지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근데 지금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던 분이 더민주혁신 쪽이랑 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인데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거칠지만 이런 의미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연임에서 필요한 지도부의 구성은 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 전투력 하면 나만큼 잘 쓰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왜 전투력 강한 나를 제쳐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만 옆에서 칭송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뭔가 그 옆에 두려고 하느냐. 그거를 보통 이재명 대표를 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전제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킬 수 있다. 네, 차별화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치적 계산으로는 지금 대의원 14%, 국민 여론 30%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위축되지 않고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기자회견에 결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 보입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좀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파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정봉주 후보 본인도 이재명 파리 한 적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 같습니다. 더 팔겠다는 반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절대 동지 배신하지 않고 뒤에서 칼 꽂지 않는다는 철학을 평생 실천해 왔다. 본인은 그러지 않는데 정봉주 후보는 뭐 이랬다는 건가요? 여튼 지금 선거 국면에서 좀 전략적 메시지도 그러는데 정봉주 의원이 이제 수박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그렇죠. 자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박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수박이 됐다고 또 저 진명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런 모습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봅니다. 정봉주 후보만 해도 뒷담화를 처음에 한 사람은 대상이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 기자들에게 대통령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죠. 그래 박원석 의원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최고위원만 되면은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두고 봐라. 네, 두고 봐라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미화를 하고 이재명 파리라는 변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도발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도발한 건 아니죠.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해명할 때는. 처음에 뒷담화에서 이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는 도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고 논란이 되니까는 발을 빼는 거잖아요. 발을 빼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뭐 명심파리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누군지 정확히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명심파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재명 전 대표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뒷담화를 했을 때 박원석 의원이나 언론사 기자에게 뒷담화를 했을 때 그 기조를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은 나중에라도 뭔가 이 본인에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역풍을 이제 맞으니까
그 강성 지지층에게 역풍을 맞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고 이 명심 팔이를 했는데 물론 명심을 팔도록 만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우리 국회가 참 생산성 제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도 참 많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국권 정치평론가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